네.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건 바로 4단원 약분과 통분이야. 자, 근데 내가 항상 선생님이 시작하듯 단원의 제목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약분이 무엇이고 통분이 무엇인지를 니네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남들에게 이제 니네가 정확히, 그러니까 설명한다는 건 진짜 누가가 너한테 물어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푸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푸는 건 푸는 거고, 설명하는 건 설명하는 거. 이게 두 개가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연산해서 벌써 좀 풀어왔겠지만 풀 줄 안다고 니네가 약분이 먼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그게 또 아니거든. 그래서 통분과 약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쓰실 거야, 오늘. 그래서 약분과 통분. 일단 약분과 통분을 보아하니 두 개의 똑같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어. 뭐지? 분이야. 이 분은 무슨 분을 얘기할까? 분수야. 정확해. 그러니까 약분과 통분은 소수라는 단원 안에서는 나오지 않아. 그치? 거기에서는 우리가 약분과 통분이다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얘는 분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종류인 거야. 분수에서만 내가 이 말을 쓸 거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분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분수란 무엇을 분수라고 하지, 우리가? 분수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분수의 형태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분수가 이렇게 밑에 숫자가 써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걸 분모라고 읽고 위에 있는 걸 분자라고 읽어요. 라고 걔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수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둘 다 너무 잘 얘기해서. 자, 분수가 뭐예요? 일단 얘기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분수는요. B분의 A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B분의 A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A분의 B라고 읽지는 않잖아? 나 A분의 B라고 읽어요. 아니야. 그건 미국에서. 영어로 읽을 때 위에 붙어 읽어. 신기하지? 그래서 그래서 왜 미국권에서 수학을 배우고 온 친구들이 계속 읽어. 4분의 1을 자꾸 1분의 4라고 읽어. 7분의 6을 6분의 7이라고. 영어는 잘하지. 영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 거야. 그렇대. 나도 뭐 미국에서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분모부터 읽지. B분의 A예요. 이렇게 읽고, 그럴 때 이 짝대기를 뭐라 그래? 분해라고 하는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 걸, 이 짝대기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분수라고 얘기해. 근데 그 중에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B는 0이 될 수 없어. B는 0이 될 수 없어. 이것이 분수야. 분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B분의 A 형태로 숫자를 놓을 건데, B 자리에 A 자리에 모든 수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B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수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지. 그렇지. A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가는 걸 대체로 우리가 쓰지 않을 뿐이야. 어쨌든 그렇게 될 거고, 그럴 때 밑에 오는 걸 분모라고 부르고 위에 오는 걸 분자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혹시 니네가 이렇게 수업 듣다가 여기 초록색 불 보여? 이게 꺼지면 나한테 알려줘야 돼. 이게 녹화 소리가 여기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여서. 뭐 여하튼 자, 그랬다. 자, 이게 두 번째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보지 말고 수업을 들어야지. 자, 분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수를 배우냐면 1, 2, 3, 4. 그렇지. 자연수를 배워. 그리고 0이라는 수도 배워.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맞아? 0은 자연수가 아닌데 자연수와 0을 배우는데, 그렇게 완벽하고 예쁜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분수를 새로 배웠을까?
더 자세하려고. 다시 얘기해서는 자연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있었던 거야. 그게 어떤 수야? 어느 정도의 크기의 수이길래 우리가 자연수로는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 소수는 어느 정도의 수인데? 사실 니네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걸 말로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자연수가 있단 말이야.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수로 정확히 셀 수 있어. 그치, 연서야? 놀랬니? 근데 왜 분수를 우리가 굳이 사용할까? 분수를 써야만 하는 필요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수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겠지. 이렇게 많이. 근데 분수가 왜 필요할까? 1명, 2명, 3명 말고 분수로만 표현해야 되는 수가 있었어. 수의 크기가. 어떤 수의 크기야? 피자를 어떻게 했을 때? 피자 한 판을 나눴더니 그건 더 이상 피자 한 판이 아니야. 그러면 0이야? 아니잖아. 그럼 2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판을 나눈 수.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더 자세한 수가 필요했던 거야. 이제 자세하다는 표현은 사실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분수가 어떤 수야? 라는 질문에 사실 자세하게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너무 예쁜 표현이었어. 하영이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 너무 예쁜 표현이야. 나도 어디 가서 이제 항상 써먹어야지. 야, 니네 선배 중에 하영이라고 있는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세한 수라 그랬어. 알았어? 얘는 자세 이렇게 얘기해 줄게. 알았지? 분수는 자세한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0부터 1 사이 그 사이 값을 있단 말이야. 피자를 반으로 쪼개거나 3개로 쪼개면 그 작은 조각이 있는데 도무지 걔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1이라고 할 수도 없고 1을 잘랐는데 1이 될 수 없잖아. 그지? 1을 잘랐는데 2가 될 수 없잖아. 근데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0부터 1 사이의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를 사용하게 됐던 거야. 바로 이 0부터 1 사이의 수는 더 자세하고 작은 수야. 맞지? 그러니까 자연수보다 더 작은 값을 쓰기 위해 분수를 썼는데 그렇게 쓰는 수가 두 종류가 있어. 분수 말고 하나가 뭐 있지? 소수. 근데 왜 분수도 있는데 소수도 우리가 배울까? 두 개의 쓰임이 달라. 혹시 그 차이를 알아? 분수도 있는데 우리가 소수도 배워.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야. 각각이 더 적절한 게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자동차도 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데 하필 미국 갈 때 자전거 타고 가진 않지. 그치? 그리고 학원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지 않잖아 우리가. 그 뭔가 쓰임이 달라. 둘 다 용도는 똑같아. 먼 곳에 가기 위한 이동수단인 것은 똑같은데 뭔가 쓰임이 묘하게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소수는 크기 비교에 굉장히 적절해. 그냥 대충 들어도 봐봐. 0.7과 0.79 중에 뭐가 더 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얘가 큰 거야. 근데 선생님 분수도 당연히 크기 비교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떨 때 그런 게 가능하냐면 뭐 70분의 3과 70분의 9 뭐가 더 커? 응, 얘가 더 커. 근데 내가 니네한테 17분의 5랑 16분의 6 중에 뭐가 더 커? 좀 고민되지. 그치? 그러니까 17? 사실 이거 내가 조금 헷갈리게 써버렸네. 18분의 6이라고 고칠게. 이렇게 고치면 뭐가 더 클까? 고민스러워. 이거는 바로는 계산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바로는 계산이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찍어야지 정확하진 않다고. 지금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왜? 승민이 뭐 때문에? 지우개 여기 있어. 받아봐. 야! 아우, 좋아. 아, 여기가 지우개가 필요했던 거야? 아하, 좋아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기 이름이 수상실이야. 알고 있어? 수학적 상상력, 랩실이라고 했는데 공부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교실, 자습실 이런 수상실, 맞아. 수상실이야, 수상실. 아, 혹시 헷갈렸나 싶어서 수상실. 나도. 바꿨어, 이름을 수상실로. 그래서 저기에는 알파 클래스 그거 다시 지어서. 자, 하여튼 그래서 보면 0.7보다 0.79가 크다. 얘는 크기 비교가 쉬워. 70분의 3보다 70분의 9가 크다. 얘도 분수인데도 크기 비교가 쉬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크기 비교가 어려워. 그러니까 소수는 어떤 소수를 갖다 놔도 소수는 곧바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수는 뭐에 굉장히 특화된 거냐면 크기 비교를 할 때 되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계산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분수는 그런 크기 비교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분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분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야. 분수는 아까 너가 나누기의 개념이야 라고 얘기했거든. 사실 그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분수는 봐봐. B분의 A를 아주 선생님이 작게 써볼게. 작게. 이렇게 작게. 이만큼이나 작게. B분의 A. 이거 뭐라고 써있어? 나누기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에서 나누기가 나왔다고 얘기해. 그 정도로 분수 자체가 나누기의 개념이야. 근데 이 나누기라는 말로써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배가 고프대. 그래서 지윤이가 선생님한테 500원짜리 빵을 사줬어. 그리고 현서는 선생님한테 1000원짜리 커피를 사줬어. 그러면 누가 더 나한테 많은 돈을 썼어? 그치? 이렇게 따지면 현서가 돈을 많이 썼어. 근데 알고 봤더니 현서는 1억 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1억 원 중에 1000원을 나한테 쓴 거야. 근데 지윤이는 510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500원을 나한테 빵을 사준 거야. 그러면 누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에 대비해서 더 많이 나한테 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분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썼어? 를 물어보는 그냥 단순 비교, 뭐 1000원이 커, 500원이 커 라는 비교에는 소수가 유리해. 근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비, 그러니까 이만큼 중에서 얼마나 이런 개념을 얘기하기엔 그거를 얘기하기엔 분수가 유리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주고 쟤도 너한테 100만 원 줬는데 나는 101만 원이 있었고 얘는 1억 원이 있었어. 그럼 나는 더 너한테 마음을 많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걸 되게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런 걸 비율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얼만큼, 비율이라는 말 대충 들어는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얼만큼을 썼냐는 거야. 얼만큼. 내가 전체 대비해서 얼만큼을 썼냐. 이해가 됐지? 딱 그거를 표현하는데 분수가 되게 유리해.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그래서 아셔야 돼. 그래서 분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B분의 A 형태로 쓰여졌을 때 분모에 B에는 0이 오지 않는 수를 우리는 분수라고 합니다. 이게 수의 종류거든. 수의 형태거든. 수의 형태. 자, 그런데 이 수는 우리가 왜 사용하냐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되게 작은 수, 자세한 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수를 사용하고요. 그러는 숫자가 소수도 있어요. 소수도 0부터 1 사이의 작은 수값을 표현을 하는데 소수와 분수는 쓰임이 달라요. 소수는 작은 수, 그러니까 어떤 수 두 개를 비교해서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작아요를 얘기할 때 소수가 굉장히 편하고 분수는 얼마 중에서 이만큼인지 그걸 두 글자로 비율이라고 하는데 비율 값을 얘기하는데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분수가 가지는 의미는요. 바로 나누기예요. 분수는 나누기의 의미를 가져서 B분의 A라고 써져 있는 건 정확하게 A 나누기 B야. A 나누기 B야. 위에 것 나누기 밑에 것. 분자 나누기 분모야.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분수는 나누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니네가 알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거의 천재지.
그치? 니네가 지금 니네 나이에 이렇게 설명했어. 거기 하나만 사실 조금 더 한다면 분수는 형태라고 얘기해서 수의 형태. 분수와 소수는 수의 형태야. 자연수, 분수, 소수는 같은 결에 있는 애들이 아니야. 자연수와 동등한 라인에 있는 이 어떤 용어가 있어. 분수의 형태를 가진 수. 여기까지 이해돼? 분수의 형태를 가진 수를,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고 중학교가 되어야 니네가 쓸 거니까 그냥 쓰고 넘어가기만 할게. 분수의 형태를 가진 수를 유리수라고 표현해. 유리수라. 분수의 형태는 유리수인데 사실 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그치? 저 멀리 이제 뭐 아라비아 요쪽 막 거기 먼 데서 먼저 로마 이런 데서 만들어졌다가 미국에 갔다가 그게 다시 중국으로 가서 말이 번역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지금은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말로 썼겠지. 뭐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간중간 번역이 됐을 때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야, 사실 이게 유리수가 아니다. 뭔가 유리하다는 건 뭔가 이긴다 이런 뜻인 것 같잖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유리도 아니지만 원래 말은, 원래 처음 이 말이 생길 때 처음 말은 유비수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유비관우 장비 말고 그거 말고 있다. 비율이 있는 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였는데 원래 있었던 곳에서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계속 바뀌면서 말이 뭔가 미스가 나서 유리수로 된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은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유비수라는 말이 지금은 존재하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유리수로 배우는데 의미는 이런 말이다. 유비수. 비율이 있는 수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비율, 분수의 비율값을 정확히 니네가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분수의 형태를 가진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할 거야. 이해됐어? 소수는 소수도 유리수지. 왜?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부 다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근데 소수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있거든. 10분의 1은 0.1이잖아. 그러니까 0.01은 10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걔도 유리수지. 얘는 수의 이름이고 얘는 수의 형태의 이름이야. 0부터 1 사이의 작은 수를 표현하는 수의 형태의 이름.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게 분수야. 여기까지 됐어? 지금까지 우리 뭘 했냐면 분을 했어. 분. 지금까지 우리가 분을 했어. 자, 이제 그래서 약과 통을 해야 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을 조금 했고, 자, 분을 했고, 이제 우리는 약과 통을 할 건데, 약과 통 웃긴다. 자, 분수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분수는 물론 다 중요한 말이지만 일종의 비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승준이가 피자를 3조각 먹었고, 효빈이가 피자를 5조각 먹었어. 피자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쳐봐. 근데 똑같은 피자 한 판이 있었는데 승준이가 피자 3조각을 먹었고 효빈이는 피자 5조각을 먹었어. 자, 근데 그럼 누가 더 많이 먹은 거야? 효빈이가 많이 먹었다면 질문하지 않았겠지. 자, 근데 효빈이가 많이 먹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시키면 몇 조각으로 와? 8조각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승준이는 8분의 3을 먹었겠구나. 그치? 그리고 효빈이는 8분의 5를 먹었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먹었다? 누가 더 많이 먹었다? 효빈이가 많이 먹었다라고 예상하는 거야. 이건 예상인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승준이는 요만한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눠진 걸 먹었어. 아니, 4조각으로 나눠진 걸 먹었어. 그래서 승준이는 이만큼을 먹은 거야. 우와, 엄청 많이 먹었다. 응. 알고 봤더니 승준이는 4분의 3을 먹었던 거야. 우와, 이거 이상해서. 근데 효빈이는 얘가 100조각으로 나눠졌던 거야. 100조각. 그래서 100조각 중에 5조각을 먹었어. 와. 물론 모르긴 몰라도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이게 숫자를 막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치? 모르긴 몰라도 승준이가 더 많이 먹지 않았겠어. 지금 색칠된 것만 해도 3조각이면 요만큼밖에 색칠이 안 되는데, 그치? 맞아? 아니, 승준이가 더 많이 먹었을 거라는 얘기야. 아, 5조각이네. 그래. 5조각을 먹어도 요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야. 100조각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효빈이보다는 승준이가 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다. 그 신기하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크기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비교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3조각, 5조각 요게 의미하는 거는 분자잖아. 이거 분자야. 분자만 갖고 분수의 크기를 단순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의 크기 비교뿐만 아니라 뭔가 이 분수를 갖고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할 거야. 요리를, 이런 수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 위해선 뭔가 행위를 해줘야 돼. 분자가 주인공이지만 걔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누가? 분모가 같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명확한데, 얘는 쉬운데,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이유. 얘는 쉬운데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건 분모가 같고 얘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분모를 같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것이 통분이야. 근데 만약 니네가 통분만 된다면 갑자기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져. 왜냐면 봐봐. 승준이가 3조각 먹었고 효빈이가 8조각 먹었어. 그냥 여기까지만 만약에 8조각으로 나뉘어진 거에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합치면 8분의 8인 거잖아. 그치? 여기 있었던 3조각과 여기 있었던 5조각을 가져오면 8조각이 되니까 우와, 피자 한 판 완성 이렇게 된다고. 맞아? 피자 한 판 완성 이렇게 돼. 근데 요렇게 3조각과 5조각 더하면 피자 한 판 완성이야? 아니야. 그럼 얼만큼이야? 몰라. 지금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해야 되겠네. 분모를 갖게 통분하는 액션을 취해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더하거나 빼기, 얘네 두 수를 갖고 요리를 하려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분모가 같은 걸 선생님은 약간 단위가 같다 그래. 왜냐면 8분의 라고 되는 순간 한 조각의 사이즈가 요만큼이잖아. 똑같아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승준이는 40만 원이 있었고, 미안해. 승민이는 40만 원이 있었고, 효빈이는 30만 원이 있었어.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야? 70만 원. 이건 단위가 같으니까 더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승준이는 10달러가 있었고, 그리고 하영이는 10만 원이 있었어. 둘이 합치면. 25만 원 넘어.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 그지? 이게 단위가 다르면 우리가 덧셈을 그냥 단순히 할 수 없어. 10 더하기 10이라는 숫자만 딱 떼가지고 더할 수 없는 거야. 달러가 계속 1000몇백 몇이 계속 바뀌어. 맞아. 환율이 바뀌어. 아니, 그 환율이라 그러네. 환율.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미국 사람들끼리는 달러만 쓰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봐요? 뭘 봐? 너는 달러마다 다 바뀌는데 어떻게 봐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안 오면 환율이 궁금하지 않지. 네가 우리나라에서 달러의 환율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 돈을 갖고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이야. 네가 한국에서 한국 돈을 갖고 미국으로 갈 거야. 그때 궁금한 거지.
미국에서 미국 돈을 갖고 한국으로 올 거야. 그때 궁금한 게 환율인 거지. 네가 한국에서 한국 돈을 갖고 한국에서 쓸 거면 안 궁금해. 미국에서 미국 돈을 갖고 미국에서 쓸 거면 안 궁금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어려워. 근데 선생님 이모가 미국에 사는데 그렇구나. 왜? 아니. 응. 미국에 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응. 거기도 1달러 보고, 앞에 1달러라고 써져 있고, 그걸 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나 그렇구나. 아, 그걸 몰랐구나. 센트는 더 작은 단위야. 센트는 100센트. 그래가지고 1달러가? 아니야. 1,400원, 지금 좀 안정됐나? 그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환율이 뚝 떨어졌다고. 너무 밀접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불안해. 우리나라에 살 건데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고 이 나라의 안전이 위험해. 그러면 미국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돈은 위험하니까 미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안정적이면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가겠지. 이번에도 그렇지. 계엄령 나왔을 때 그 환율 여기 떨어졌어. 계엄령은 올라가지. 계엄령이 오면 엄청 올라가.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요거 하나 사는데 무조건 1달러라고 쳐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 1달러를 사는데 예를 들어 2,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에서 살면 그냥 계속 1달러인 거야, 얘는. 근데 내가 우리나라가 위험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면, 이게 세계적으로 국가끼리에서 약해지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산다고 환산하면 얘가 2,000원이 돼. 근데 우리나라가 안정적이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이 돼.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나라 계엄 같은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엄청 위험해진 거야. 진짜 죽을지도 모르고 비상사태니까 이때 환율이 확 올라갔어.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이 구속영장 같은 뭐 하여튼 어려운 일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위험 인물이 체포가 되는구나. 그러면 안정적이겠지가 되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안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수학에서 배울게요. 다시. 미국이 만약에 비싸지면 그 미국도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이 비싸지면? 네. 미국의 그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안 좋으면. 그러면 미국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봐봐. 너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 갈 사람이면 환율이 높으면 너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맨날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 근데 그걸 미국 돈으로 바꾸면 계속 100달러였었어.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100달러면 이거 100개 살 수 있는 돈인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빵이라고 생각하면 빵을 100개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너는 한국에서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미국으로 가져갔더니 갑자기 너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70달러밖에 못 받아. 그러면 얘가 70개밖에 못, 그러면 정말 30개의 빵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거면 환율이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지. 근데 반대로 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거야. 그러면 너는 미국에서 일할 때 이 1,000원, 10,000원 이 원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달러로 받잖아. 똑같이 너는 100달러를 받았어. 그럼 그게 한국으로 가져올 때 100만 원이었어. 근데 환율이 높아지면 갑자기 얘가 13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100달러를 벌었어도.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100만 원이었던 돈이 8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아요라고 물어보기엔 되게 어려운 게, 너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거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거냐? 그냥 미국에서 미국살이 할 거야? 그러면 사실 상관없지. 한국에서 한국살이 할 거면 환율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실 상관없어.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비행기에서 제가 점포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자,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수학은 수학이지만 경제가 되게 깔려있는. 이모가 미국에서 응. 선생님 이모가 미국에 사는데, 이모야? 나의 이모. 텍사스 아니야. 근데 이모가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서 나한테 돈을 보낼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환율이 나도 되게 중요한, 나도 이제 이모랑 돈거래를 하는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모가 나한테 돈을 보냈는데 내가 진짜 충격받은 게 나도 환율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거든? 물론 중요하지만 은행들이 돈을 엄청 떼가는 거야. 봐봐. 미국에 있는 이모는 선생님한테 돈을 넣었는데 바로 넣지를 못하고 미국 이모가 갖고 있는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어. 그랬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로 돈을 빼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었으면 거기서 몇만 원을 떼갔어. 왜?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은행이 선생님한테 바로 돈을 준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 돈을 준 거야. 그랬겠지. 왜냐면 그래 안전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생님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 이 한국은행도 뭐 해야 돼? 돈을 벌어도 돈을 또 떼가. 돈을 또 떼가. 그러니까 이모가 선생님한테 그 진짜 돈을 그냥 바로 자 여기 용돈 하고 주면 그냥 그게 돈이지만 이게 은행에서 2번을 떼니까 와 이거 환율보다 무섭더라. 엄청 아니 100만 원을 받았으면 은행에 100만 원을 이모가 주셨으면 얼마 받은 거라.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모가 얼마를 보냈는지를 모르겠어서 나는 내가 받은 돈만 있으니까 이모가 얼마를 보냈는지 뭐 얼마를 보냈더라고. 하여튼간 그랬었어. 그래서 되게 놀랬어. 아 은행에서 진짜 엄청 떼. 받은 건 아니겠지. 5만 원은 하여튼간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요런 일들이 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왜 이 얘기까지 갔지? 자 보면 아까 10달러랑 10만 원이랑 더해야 된다 이 얘기하느라. 자 그래서 분모를 갖게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분모를 어떻게 갖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약과 통을 배워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약과 통은 같은 거야. 마치 곱셈을 배우면 나누기를 아는 것처럼 덧셈을 배우면 뺄셈을 얼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약분을 알면 통분도 알 수 있고 통분을 알면 약분도 알 수 있어. 그건 약간 결이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크기가 같은 분수야. 뭐라고?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거의 어렵지 않아. 자, 할 걸 다 했는데 봐봐. 요렇게 피자 한 판이 있었어. 분수는 사실 피자가 짱이지 뭐. 그지? 그래서 분수 수업할 때 피자 항상 먹고 싶더라. 피자는 진짜. 저 피자 먹고 왔어. 오, 선생님은 사실 피자를 썩 좋아하지 않아. 저는 그날 난 다 먹어. 맵지 않는 모든 건 다 먹어. 너 시카고 좋아해? 꼬다리 진짜 맛있어. 시카고가 꼬다리 아는 거야. 선생님이 피자를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얘는 그냥 요만큼 반이라고 해볼게. 얘는 분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조각을 더 나눌게.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 색칠했지? 4분의 2야. 색칠된 양이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나는 이 사이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다. 그렇지. 그걸 쓸 수 있어. 하영아 진짜 많이 올라왔다. 너무 잘. 같다가 올 수 있어. 같다는 건 수학에서 함부로 절대 쓰지 않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같다를 쓰는 건 사실 니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3 더하기 5는 8이지 막 이렇게 쓰겠지만 엄청난 거야. 같다라는 건 결국 답일 수 있잖아. 그치? 같다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지 않는데 얘가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같대.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이제 더 나눠볼게. 이렇게 나누면 이거 분수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그렇지. 분수는 조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눠서 이렇게 나눴더니 이러면 몇 조각이야? 8조각. 그러면 얘는 8분의 4. 와, 또 뭐 해?
같아. 그럼 지워야 되잖아. 그 다음 더 나눠볼게. 자, 이러면 지금 몇 조각이 됐을까? 해야 되나? 10조각. 아니야. 12조각. 여기까지 해볼게. 하나, 둘, 셋, 네 조각이야. 보여? 네 조각씩 몇 조각이 있어? 그렇지. 네 덩어리 있으니까 16조각이겠지? 그럼 16개 중에 얼마일까? 색칠이 몇 조각 돼 있을까? 요만큼이 네 조각이니까 여기도 네 조각이니까 맞아. 8조각이 되어 있겠지. 지금 얘네는 전부 다 뭐해? 전부 다 뭐해? 같아. 전부 다 뭐해? 같아. 바로 얘네는 크기가 같아. 여기까지 됐어? 얘네는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야. 그건 더 이상은 쪼개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얘네들끼리 약속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규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규칙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분수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했어? 자, 주어가 있어야 돼. 누구에게? 분모에 2를 곱했어. 곱하기 2를 했어. 그걸 어디에도? 분자에도 동일하게 2를 곱했어. 그랬더니 2, 2, 4, 1, 2, 2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야. 다시 분모에 4를 곱했어. 그걸 분자에도 동일하게 4를 곱했더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분모에 8을 곱하고 분자에 8을 곱했더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질문. 만약 같을 거야. 내가 여기를 50분의 라고 하면 분자는 얼마일까? 그치. 얼마야? 25였다는 거야. 왜 현서야 25 나왔어? 좋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나누기가 없으니까. 곱하기로 설명하자면 여기에 응, 맞아. 곱하기 25를 했더니 여기다가도 동일하게 곱하기 25를 하면 같아지더라. 이게 된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옆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는 게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각각의 분수가 다 뭐해지는 효과가 있다. 뭐해진다? 같아진다. 얘들아, 이게 너무 중요해. 뭐해진다? 같아진다. 그러니 얘와 얘는 같고 얘와 얘는 같고 얘와 얘는 같고 얘와 얘는 같으니까 얘와 얘는 같은 거고 얘들아 잘 봐. 4분의 2랑 50분의 25도 같은 거고 8분의 4랑 50분의 25도 같은 거야. 우리는 4에서 25가 될 수 있어 없어? 곱하기를 해서 없는데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얘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얘가 얘로 간 거야. 얘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까지 알게 된 거냐면 곱하기를 했으면 지금은 얘한테서 계속 곱하고 있는 거잖아. 반대로 얘한테서 4에서 1이 되기 위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누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나누기 4를 했으니까 8에서도 나누기 4를 하면 2가 되더라. 그래서 8분의 4는 나누기 4를 해서 2분의 1이 되었고 이 2분의 1에서 곱해서 50분의 25가 되었다. 선생님이 아까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초록 색깔은 얘한테서 곱해서 같이 갔다는 거야. 그럼 곱하기가 된다는 건 뭐도 된다는 거야? 나누기가 돼. 4에서 4를 나눴더니 1.
8에서 4를 나눠서 2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네. 아, 없어요. 네. 아, 열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거의 없어요. 다, 안 그래도 넣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안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4가 25가 될 수 없거든? 근데 이제 나누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도 이제 찾아줄 수 있냐면, 여기 있구나. 무엇도 찾아줄 수 있냐면, 자, 25에서 우리는 분모가 5인 걸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공간이 없어. 여기다 써야지. 왜 그럴 일이야? 지워줘, 얘들아. 자, 25에서 5가 될 거야. 그럼 분모가 얼마겠어? 그럼 분모가 얼마야? 얼마? 분모가 얼마야? 10이겠지, 10. 왜 얘가 10이 되냐면, 25에서 5를 나누면 5잖아. 그러니까 얘도 동일하게 5 해주면 되는 거야. 5를 나눠주면 되니까 50이 5를 나눠서 10이 되는 거야. 누가 자꾸 긁어. 하여튼 그 소리 안 냈으면 좋겠고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이게 스위치 전환이 어렵다면 나는 할 때 하기만 할 거야. 알았지? 협박이야 지금. 자, 스위치 전환이 잘 돼야 돼. 다시. 여기엔 1, 2, 4, 8, 25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나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5를 찾아냈더니 이제 뭐도 되냐면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야 15야 그러면 분모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줬어. 그렇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인 걸 찾을 수 있더라는 얘기야. 곱하기도 자유롭고 나누기도 자유로운 거야. 같은 수만 곱하고 나눈다면 분자 분모에다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네가 다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다 같아. 근데 7개만 같겠어? 내가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숫자들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 1억 분의 얼마도 되고 2억 분의 얼마, 3억 분의 얼마 이거 다 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럼 그 중에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대표를 찾아야 돼. 대표. 왜냐면 이걸 문제를 풀었는데 현선은 2분의 1로 쓰고 지윤이는 4분의 2로 쓰고 하영이는 8분의 4로 쓰면 누구를 맞다 하고 누구를 틀리다고 하겠어. 다 같은 문수니까. 다 맞다고 해야 되는데 다 맞다고 하기엔 그러면 1억 개가 넘는 수가 다 답이잖아.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대표를 찾는 거야. 그걸 맨 앞에 있는 수로 얘기할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이 맨 앞에 올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문수야. 자, 봐봐. 곱하기로 하면 수가 당연히 뭐 해지겠어? 커지겠지. 그럼 나누기로 하면 수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질 거야. 근데 8분의 4에서 8을 4로 나눴고 4를 4로 나눴어. 그리고 얘가 사실 요렇게도 갈 수 있어. 4를 2로 나누고 8도 2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쓸 수 있는 건 나눌 수 있는 수야. 정확하게는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들만을 그렇지. 나누기를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나누기인데 어떤 수들로 파란 색깔, 즉 나누기를 할 수 있냐면 분자의 약수, 분모의 약수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분자의 약수, 그러니까 분자는 4로 나눠지는데 분모는 4로 안 나눠질 수도 있거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9분의 4 이런 거. 걔는 분자는 4로 나눠지는데 분모는 4로 안 나눠지잖아. 그런 애들로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분자의 약수이면서 분모의 약수인수로만 나눌 수 있어. 그게 뭐라 그러지? 분공약수.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분수를 나눌 때 맨 앞에 있는 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의 공약수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공약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지. 그중 가장 큰 공약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얘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야. 얘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가 돼. 바로 그 수를 뭐라 그러냐면 최대 공약수로 나눈 수. 끝까지. 야, 오늘까지가 기한이야. 이런 말 하잖아. 그 기가 맨 끝이라는 뜻이야, 한문에. 그 기한에 마지막까지 약수로 나눈 분수. 우린 그걸 기약분수라고 해. 그리고 4단원에서 기약분수의 개념을 배운 이후론 만약에 답이 2분의 1인데 니네가 4분의 1이라고 써. 그럴 땐 정확하게 틀렸다고 채점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맞지 않아. 이게 여태까진 맞았어. 3단원까지 맞았거든? 4단원부터는 기약분수가 아닌 분수도 크기는 같지만 이제 대표가 기약분수라는 걸 배웠잖아. 다시는 이건 맞지 않아. 다 틀려. 그러면 다른 답이 뭐 4분의 2가 나왔으면 2분의 1을 무조건. 무조건. 네? 그래서 기약분수로 쓰세요라고 초반에는 문제가 나와. 근데 이제 이후에서는 아예 말도 안 나와. 기약분수로 안 쓰면 이제 틀린 거야. 오케이? 응. 2분의 1로 고쳐야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약분수란 분자분모의 공약수로 계속 나눌 수 있는데 더 이상 약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수로 나누는 걸 그게 약분인 거야. 약수로 나누는 게 약분이야. 약분이 뭐라고? 약수로 분수를 약화, 작게 만드는 거.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게 약분이야.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로 나누는 행위. 바로 이것이 약분이야. 이해됐어? 근데 그 약분에 이 8분의 4를 4분의 2로 만드는 것도 약분이야. 이해됐어? 약수로 나눴으니까. 근데 얘가 더 나눠지잖아. 그래서 나누기의 맨 끝에까지 한 것을 기약분수. 약분의 끝까지 한 분수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 기약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기약분수는 있다 없다? 있어. 얼마야? 그렇지. 기약분수의 특징이 바로 그거야. 분자,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이다. 1뿐인 분수. 이걸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은 나눠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약분이고 선생님 그러면 저기는 저 통은 뭐예요? 저 통은 바로 뭐냐면 2분의 1을 4분의 2, 8분의 4, 16분의 8, 50분의 24 이렇게 여러 개의 분수로 만들었잖아. 이렇게 바꿀 수 얘가 변신을 잘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변신을 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2분의 1과 다른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야. 다른 분수와 얘의 분모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통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과 4분의 3 이렇게 있어. 그러면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제 한번 써보는 거야. 3분의 1은요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야? 6분의 2. 또 곱하기 3을 하면 얼마야? 4를 하면 5를 하면 15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속 많아질 건데 그 중에 대표 더 이상 위아래 분자와 분모가 얘는 공약수가 1, 2잖아. 얘는 공약수가 1, 3이고 얘는 1, 2, 4고 얘는 1, 5란 말이야. 이렇게 더 있지 않고 딱 얘처럼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 대표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4분의 3도 이렇게 크기와 같은 분수로 만들어 보자고. 4분의 3도 2를 곱하면 얼마야? 8분의 1. 3을 곱하면 12분의 4를 곱하면 16분의 미안. 9가 아니네. 10이네. 그리고 5를 곱하면 20분의 15.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공약수가 얘네도 이제 1, 3, 뭐 1, 2, 4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공약수가 1뿐인 수 바로 이 앞에 수가 뭐야?
기약 분수라는 거고, 얘네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액션을 할 수가 없어. 누가 더 커?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된다고. 누가 더 작아? 잘 모르겠는데? 야, 얘네 두 개를 더해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본 다음에 분모가 같은 애들을 찾아봤더니 12, 12 이렇게 있다. 아까 우리가 달러랑 그 원 얘기했던 것도 얘는 달러고 1달러인 거고 얘는 3만 원인 거야. 쉽게 말해서 더할 수 없어서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준 거야. 야, 얘는 4만 원이었고 얘는 9만 원이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단위를 통일시켰더니 우리가 이제 얘네 둘을 뭐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어. 잘 봐. 3분의 1과 4분의 3. 3분의 1 대신에 12분의 4가 들어가고 4분의 3 대신에 12분의 9가 들어갔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 누가 더 커? 이제 비교가 되잖아. 누가 더 커? 오른쪽 게 더 크니까 12분의 9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누구라고 하셔야 돼? 4분의 3이 더 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거 근데 그럼 기억 분수를 안 바꾸고. 근데 초반에는 엄청 많이 들려요. 이거 너무 헷갈려. 자, 다시. 그러면 누가 더 작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누가 더 작아? 3분의 1이 더 작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됐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저것도 할 수 있어. 두 수를 더해봐. 자, 니네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해봐. 하면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 얘 자체로는 더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얘를 이미 바꿔놨잖아.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9가 얼마야? 12분의 13이잖아.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고치면 오케이. 니네 그러면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더했네. 자, 그럼 다시 얘네 둘을 빼봐. 근데 앞에 게 더 작고 뒤에 게 크니까 얘한테서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보자고. 봤더니 지금 분모가 달라서 안 돼. 그러니 요 초록 색깔의 과정을 거쳐서 12분의 9와 12분의 4라는 걸 찾아줬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찾아놓고 빼. 그럼 얼마야? 12분의 5. 됐잖아. 그러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기약분수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나눠지는가를 봐야지. 또 나눠져? 안 나눠져? 12분의 5가. 안 나눠지지? 오케이. 그러면 끝.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덧셈 뺄셈까지 사실 끝나.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볼게. 우리는 약분과 통분을 배웠어.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분수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분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는 이런 것들을 크기가 같다고 얘기해서 하나를 기준으로 곱하기를 계속 분자 분모에 해주든지 나누기를 계속 해주는 과정들이 전부 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럴 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분자와 분모로 구성된 아이들을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눌 수 있어서 나누어지는 이 과정을, 즉 공약수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약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기약분수로 답을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분수가 혼자 있을 때를 약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분수가 만약에 2개, 3개가 있어. 걔네들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어쨌든 간 뭔가 요리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얘네 둘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은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비교도 할 수가 없어서 분모를 통일시켜 줄 거야. 그거를 사실 요렇게 한다고. 요렇게 얘한테 곱하기 곱하기 3 곱하기 4. 근데 이거 귀찮아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딱 보고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뭐야? 12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12라고 쓰는 거야. 그럼 3을 12로 만들기 위해 얼마를 곱했어? 4. 그래서 1에서도 4 곱하니까 분자가 4가 되는 거야. 12로 곱하기 위해 4에서 얼마 곱했어? 3. 그럼 여기다가도 3을 곱해서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더라. 혹은 더하더라. 혹은 빼더라. 하시면 끝. 이렇게 하는 거더라. 됐습니까?